1820년 5월 12일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 아르노강이 흐르는 피렌체의 어느 저택에서 산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랜드 투어를 떠난 영국 부유층 부부에게 둘째 딸이 태어났죠. 축하합니다, 나이팅게일 부인. 건강한 딸입니다. 산파가 아기를 건네자 어머니 프랜시스 나이팅게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름은 플로렌스로 하겠어요. 이 아름다운 도시의 이름으로. 아버지 윌리엄 에드워드 나이팅게일은 창밖을 내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오모 성당의 붉은 돔이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죠. 언니 파르테노페는 나폴리에서 태어나 그 도시의 그리스어 이름을 받았고 이제 둘째도 출생지의 이름을 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아기가 훗날 수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의료의 역사를 바꿀 거라는 것을. 1년 후 나이팅게일 가족은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햄프셔의 엠블리 파크와 더비셔의 리허스트 두 곳의 저택을 오가며 사는 생활. 나이팅게일 가문은 영국에서 손꼽히는 대부호였죠. 플로렌스와 언니 파르테노페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귀족 가정과 달랐던 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윌리엄은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노예제 폐지론자였고 딸들에게 남성들이 받는 수준의 교육을 시켰죠. 플로렌스, 라틴어 문법이 아직 서툴구나. 죄송합니다, 아버지.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스어는 어떠냐?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읽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플로렌스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를 구사했죠. 수학과 역사, 철학도 공부했습니다. 당시 영국 귀족 여성 중 이런 교육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플로렌스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왜 여자는 공부만 하고 그걸 쓸 곳은 없는 걸까요? 플로렌스,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야. 어머니가 타일렀습니다. 여자는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인생이란다. 내 언니 파르테노페를 봐라. 얼마나 아름답게 자랐니. 플로렌스는 언니와 달랐습니다. 파르테노페는 파티를 좋아하고 드레스를 좋아하고 사교계를 좋아했죠. 하지만 플로렌스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의미 있는 일? 좋은 부인이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니? 플로렌스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몰랐으니까요. 1837년 7월 2일 플로렌스의 인생을 바꾼 날. 17살의 플로렌스는 엠블리 파크의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죠.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플로렌스는 멈춰섰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플로렌스, 너는 내게 봉사하도록 선택받았다. 플로렌스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 너는 내게 봉사하도록 선택받았다. 플로렌스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플로렌스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신께서 나를 부르셨다.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준비하겠다. 그 후 몇 년간 플로렌스는 자신의 소명을 찾으려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 도왔습니다. 병든 농부들을 간호했죠. 어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플로렌스, 상류층 아가씨가 왜 그런 더러운 곳을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아프니까요, 어머니. 그건 하인들이 할 일이야. 하지만 플로렌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소명은 병든 사람을 돌보는 것이라고. 1844년 24살의 플로렌스에게 청혼이 들어왔습니다. 리처드 몬크턴 밀네스라는 시인이었죠. 재력도 있고 교양도 있는 남자였습니다. 플로렌스, 제 아내가 되시겠습니까? 플로렌스는 고민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즐거웠죠. 하지만 죄송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안 되는 겁니까? 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결혼하면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인데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죠. 플로렌스, 미쳤니?
그렇게 좋은 남자를 왜 거절하는 거야?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나이가 24이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거야. 어머니, 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뭘 하겠다는 거야? 플로렌스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 밖에 냈습니다.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신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터졌습니다. 간호사? 어머니는 기절할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간호사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상류층 아가씨가 간호사라니! 어머니, 간호는 숭고한 일이에요. 숭고한 일 같은 소리. 간호사는 밑바닥 인생들이나 하는 일이야. 술 취한 여자들이 병원에서 환자 똥오줌 치우는 게 간호사야! 이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간호사는 최하층 직업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도 없고 대부분 술주정뱅이여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병원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가는 곳이었고 간호사는 그들을 대충 돌보는 하녀 수준이었습니다. 절대 안 돼! 우리 가문의 수치야! 아버지도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플로렌스, 네가 간호사가 되면 우리 가문은 웃음거리가 돼! 안 돼! 절대 안 돼! 플로렌스는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신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왜 모두들 반대하는 걸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847년 플로렌스는 병원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의학 서적을 읽었습니다. 몰래 병원을 방문했죠.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런던의 한 병원. 플로렌스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피와 고름, 배설물 냄새. 환자들은 더러운 침대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물 좀... 한 환자가 손을 뻗었습니다. 간호사! 간호사는 어디 있어? 플로렌스가 소리쳤습니다. 한 여자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뭔데? 이 환자가 물을 달라고 하잖아요. 알았어. 나중에 줄게. 여자는 다시 사라졌습니다. 플로렌스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이게 병원이라고? 이게 간호라고? 그날 밤 플로렌스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바꾸겠어. 간호를 바꾸겠어. 병원을 바꾸겠어. 하지만 어떻게? 가족들은 계속 반대했습니다. 플로렌스는 집에 갇혀있는 신세였죠. 1849년 전환점이 왔습니다. 플로렌스는 가족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독일 카이저스베르트라는 작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개신교 목사 테오도르 플리드너가 운영하는 간호사 학교가 있었습니다. 플로렌스는 그곳을 둘러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깨끗한 병동, 체계적인 교육, 헌신적인 간호사들. 이곳의 간호사들은 영국과 달랐습니다. 교육받은 여성들이었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죠. 이거야.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플로렌스는 그곳에서 2주를 보냈습니다.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플로렌스는 다시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폭풍이 터졌습니다. 안 돼! 이미 말했잖아! 안 돼! 가족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싸웠습니다. 어머니는 플로렌스를 감시했습니다. 혼자 외출하는 것도 금지했죠. 플로렌스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신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왜 갈 수가 없는 걸까? 1851년 플로렌스는 몰래 카이저스베르트로 돌아갔습니다. 3개월간 그곳에서 간호사 훈련을 받았죠. 플로렌스, 당신은 타고난 간호사예요. 플리드너 목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위대한 일을 할 거예요. 확신합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플로렌스를 기다리고 있던 건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네가 우리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들 줄은 몰랐어. 어머니는 플로렌스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파르테노페도 차갑게 대했죠.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웃음거리가 됐어. 네가 간호사 학교를 다녔다는 소문이 퍼졌어. 사교계에서 우리를 수군거려. 플로렌스는 외로웠습니다. 가족들로부터 고립됐습니다. 친구들도 등을 돌렸죠. 하지만 한 사람이 그녀를 지지했습니다. 시드니 허버트, 전쟁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플로렌스의 재능을 알아봤습니다. 나이팅게일 양,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비전은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버트 경.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때가 올 겁니다. 반드시. 1853년 기회가 왔습니다. 런던의 한 요양소에서 책임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플로렌스가 지원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안 돼. 어머니가 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33입니다.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플로렌스는 집을 나왔습니다. 1853년 8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병든 귀부인들을 위한 요양소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플로렌스는 요양소를 개혁했습니다. 청결을 강조했고 환기를 시켰고 영양 있는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간호사들을 교육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환자들의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회복률이 높아졌죠. 나이팅게일 양은 천재예요. 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온 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플로렌스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854년 역사가 플로렌스를 불렀습니다. 크림반도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와 싸우는 전쟁, 크림 전쟁이었습니다. 타임스 신문의 종군 기자 윌리엄 하워드 러셀이 현장을 보도했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개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은 지옥입니다. 간호는 없고 약도 없고 붕대도 없습니다. 부상병들이 더러운 바닥에 누워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게 이것 때문이야? 우리 군인들을 개처럼 죽게 하려고? 정부는 공지에 몰렸습니다. 전쟁부 장관 시드니 허버트는 고민했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해. 능력 있는 사람, 간호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녀를 알고 있었습니다. 1854년 10월 15일 플로렌스에게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친애하는 나이팅게일 양, 영국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크림의 우리 군인들이 제대로 된 간호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성 간호 지원단을 조직하여 스쿠타리로 가주시겠습니까? 시드니 허버트. 플로렌스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17년 전 정원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너는 내게 봉사하도록 선택받았다. 이것이 바로 그 의미였습니다. 플로렌스는 펜을 들었습니다. 친애하는 허버트 경, 가겠습니다. 1854년 10월 21일 런던 브릿지역.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38명의 여성들과 함께 기차에 올랐습니다. 잉글랜드 성공회 수녀 10명, 로마 가톨릭 수녀 8명, 그리고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20명이었죠. 모두들 준비됐습니까? 플로렌스가 물었습니다. 여성들은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부분 전쟁터에 가본 적이 없었죠. 아니, 런던 밖을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플로렌스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런던이 점점 멀어졌죠. 그녀는 손에 든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안에는 공책과 펜, 그리고 의료기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태어난 이유라고. 프랑스 마르세유를 거쳐 배를 탔습니다. 지중해를 건너 2주간의 여정. 배 안에서 플로렌스는 간호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전쟁터에 파견되는 여성 의료진입니다. 모든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하지만 나이팅게일 양, 우리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젊은 간호사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해야만 합니다. 저 너머에서 우리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그들을 도울 수 있겠어요? 1854년 11월 4일 터키 스쿠타리. 배에서 내린 플로렌스와 간호사들은 그 광경에 숨이 멎었습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을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거대한 막사가 있었습니다. 셀리미의 막사, 영국군 병원으로 사용되던 건물이었죠. 하지만 병원이라고 부르기엔 이런... 한 수녀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건물 밖에서도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배설물과 피, 그리고 썩은 살의 냄새. 창문에서는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이팅게일 양 일행이십니까? 군의관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피로에 지친 얼굴이었죠. 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입니다. 전쟁부 장관의 공식 임명장을 받고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군의관은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입니까? 이 여자들이? 네, 38명의 간호사입니다. 어서 병동으로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지금은 좀... 플로렌스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보여주세요. 군의관은 마지못해 건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4마일에 달하는 복도에 부상병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바닥에, 그냥 바닥에. 침대는 거의 없었죠. 있는 침대도 시트가 없었습니다. 피와 고름으로 번복된 담요만 덮여 있었습니다. 물... 한 병사가 손을 뻗었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죠. 물이 없습니까? 플로렌스가 군의관에게 물었습니다. 물은 있습니다만 컵이 부족해서. 컵이요? 네, 컵이 20개밖에 없습니다. 2,000명이 넘는 환자에게. 플로렌스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국이, 대영제국이 이렇게 군인들을 방치한단 말입니까? 화장실은 어디 있습니까? 저 끝에... 하지만 하수도가 막혀서. 플로렌스가 화장실로 가봤습니다. 바닥에 배설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악취가 너무 심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이 건물 전체가 오물 위에 떠 있는 거군요. 플로렌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실제로 건물 아래 하수도가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배설물에서 올라오는 독기를 마시며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간호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몇몇은 울기 시작했죠. 나이팅게일 양, 이건 너무... 진정하세요. 플로렌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일을 시작합시다. 하지만 첫날부터 벽에 부딪혔습니다. 안 됩니다. 수석 군의관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요청한 것만 하시오. 함부로 병동을 돌아다니거나 환자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간호를 하러 온 건데? 간호는 우리 군의관들이 합니다. 당신들은 보조일만 하시오. 하지만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소관이요. 당신들은 여자일 뿐이요. 플로렌스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섣불리 대항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요청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날 밤 플로렌스는 간호사들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까지. 하지만 나이팅게일 양, 인내심을 가지세요. 곧 기회가 올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1854년 11월 9일 잉커맨 전투.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러시아군과 격돌했고 수백 명의 부상병이 스쿠타리로 실려왔습니다. 병원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군의관들은 손을 쓸 수 없었죠. 부상병들이 복도에 쌓여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한 군의관이 플로렌스에게 달려왔습니다. 나이팅게일 양, 우리만으론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플로렌스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들 준비하세요. 일을 시작합니다. 38명의 여성들이 움직였습니다. 플로렌스는 먼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간호사들을 팀으로 나누고 각 팀의 구역을 할당했죠. 우리는 체계적으로 움직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마세요. 냉정하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일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청소였습니다. 플로렌스는 터키인 200명을 고용해서 병원을 청소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벽을 닦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죠. 더러움이 병을 만듭니다. 청결이 첫 번째입니다. 플로렌스의 말이었습니다. 다음은 물품이었습니다. 플로렌스는 런던에서 가져온 돈으로 물품을 샀습니다. 침대 시트, 베개, 담요, 붕대, 비누, 수건. 군 당국이 제공하지 않는 것들을 자비로 샀죠. 이게 얼마예요? 한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제 개인 돈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플로렌스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 돈을 모두 병사들을 위해 썼죠. 그리고 간호가 시작됐습니다. 플로렌스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낮에는 병동을 관리하고 밤에는 병사들을 돌봤습니다. 특히 밤이 중요했습니다. 밤이 되면 병사들은 더 외롭고 두려웠으니까요. 플로렌스는 램프를 들고 4마일의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 명 한 명 확인했죠. 괜찮으세요? 물 좀. 여기 있어요. 천천히 드세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토마스입니다. 토마스 윌킨스. 토마스, 고향이 어디예요? 요크쇼입니다. 가족이 있어요? 어머니가 계십니다.
플로렌스는 병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토마스, 당신은 나을 거예요. 꼭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머니를 만날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약속해요. 병사들은 플로렌스를 램프를 든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들고 나타나는 여자, 희망을 주는 여자. 한 병사가 집에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여기 천사가 있어요. 램프를 들고 밤에 우리를 돌봐줘요. 그녀가 오면 모든 게 괜찮아질 것 같아요. 이 편지가 영국 신문에 실렸습니다. 램프를 든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일약 국민적 영웅이 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여전히 지옥이었습니다. 플로렌스는 곧 깨달았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청결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것을. 병원에는 제대로 된 기록이 없었습니다. 누가 어떤 부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아무도 몰랐죠. 약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엉망이었습니다. 이건 시스템 자체가 문제야. 플로렌스는 밤마다 보고서를 썼습니다. 런던의 전쟁부에 보내는 보고서.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상세하게 기록했죠. 그리고 숫자를 모았습니다. 플로렌스는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숫자로 기록했죠. 사망률, 질병 발생률, 회복률, 그리고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병사들이 전투에서 입은 부상으로 죽는 게 아니야. 병원에서 걸린 병으로 죽고 있어. 실제로 크림 전쟁에서 영국군 사망자의 90%가 전투 부상이 아니라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모두 불결한 환경에서 비롯된 질병이었죠. 플로렌스는 확신했습니다. 위생이 답이야.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깨끗한 환경, 그것이 생명을 구한다. 그녀는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하수도를 고치라고 요구했습니다. 환기 시스템을 만들라고 했죠. 깨끗한 물을 공급하라고 했습니다. 군 당국은 반발했습니다. 나이팅게일 양,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 중입니다. 돈이 없어요. 돈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플로렌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런던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타임스 신문에 연락했습니다. 여론을 움직였죠. 우리 아들들이 적의 총알이 아니라 더러움 때문에 죽고 있습니다. 영국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정부는 할 수 없이 예산을 풀었습니다. 1855년 3월 위생위원회가 파견됐습니다. 스쿠타리 병원의 하수도를 수리했습니다. 환기 시스템을 설치했죠. 깨끗한 물 공급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42%에서 2%로 20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믿을 수 없어. 한 군의관이 말했습니다. 나이팅게일 양이 옳았어. 청결이 생명을 구한다니. 하지만 대가도 있었습니다. 플로렌스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하루 20시간씩. 거의 먹지도 자지도 않았죠. 1855년 5월 플로렌스는 쓰러졌습니다. 나이팅게일 양 깨어나세요. 크림열이라는 전염병에 걸린 겁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죠. 영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램프를 든 천사가 죽어가고 있다. 타임즈 신문이 일면에 실었습니다. 국민들이 기도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도 직접 편지를 보냈습니다. 친애하는 나이팅게일 양, 당신은 국가의 보물입니다. 부디 회복하십시오. 영국이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빅토리아. 플로렌스는 3주간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맸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었죠. 나이팅게일 양, 영국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쉬셔야 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플로렌스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병에서 회복되자마자 다시 일을 시작했죠. 1856년 6월 크림 전쟁이 끝났습니다. 파리 조약이 체결되고 병사들이 귀국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로렌스는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모든 병사가 떠날 때까지 병원을 정리하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1856년 7월 플로렌스는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영웅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몰래 돌아왔죠. 배에서 내려 기차를 타고 조용히 집으로 갔습니다. 언론이 알아채기 전에. 집에 도착한 플로렌스를 어머니가 맞았습니다. 플로렌스, 내 딸.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틀렸어. 네가 옳았어.
플로렌스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오랜 갈등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